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죠. 상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의혹과 연계된 의혹입니다.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까지 튀어나왔습니다. 불구졌죠. 상방울 조폭 김성태는 지난 5월 31일 결국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튄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월 말 수원지검장 홍승욱을 불러 왜 김성태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느냐고 크게 질책했습니다. 그게 언론에 다 나왔죠. 사실 홍승욱은 좀 억울합니다. 김성태가 도주하기 일주일 전인 5월 23일 취임했기 때문에 전임 지검장 신승식이 책임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신승식 지검장 당시에는 상방울 그룹은 물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솔직히 말해 지지부진했죠. 그냥 뭉개고 있었죠. 검찰은 김성태의 뒤를 쫓는 한편 그와 경제적 공동체라는 KH그룹 배상윤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많이들 놀랐겠죠. KH그룹 배상윤이라는 조폭이 남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평창에 알펜시아도 사들였더라. 많이 놀랐을 겁니다. 배상윤은 김성태가 2010년 상방울을 인수할 때 주가조작 공범이었죠. 그리고 함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KH그룹과 상방울그룹은 서로 전환사채, 시비란 것을 인수해주고 올해 4월 상용차 인수진에 함께 뛰어드는 등으로 경제적 공동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용자동차 인수진에 뛰어들면서 주가 많이 올랐다가 또 처박혔죠. 그런데 이 배상윤 역시 해외에 도피 중입니다. 그러자 검찰의 칼끝은 배상윤 주변으로 향했는데 언론은 국내 10대 조직폭력배로 꼽히는 순호아파를 지목했습니다. 제가 지지난 방송입니까? 순호아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목포 출신 신흥 조폭인데 이제 전국 조폭이 됐다고. 이 순호아파 10여 명은 2020년 10월 KH그룹이 사들였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2월 2일 순호아파의 서울 합숙소를 압수수색하고 조직원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1차 수사를 맡은 경찰은 KH그룹을 패자로 보았죠. KH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순호아파 일당이 배승윤 회장이 60억 원을 떼먹었다고 주장했던 점 등을 근거로 KH그룹에 대한 수사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조폭그룹 아니냐 이렇게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지검 강력부는 KH그룹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사건도 지난달 20일 춘천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결국 김성태의 도피 기간이 길어질수록 KH그룹과 상방울도 타격을 입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언론에 나온 검찰 간부의 말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니라 상방울 그리고 KH라는 기업 집단과 정치인 사이의 거대한 정경유착 의혹으로 봐야 맞다. 자, 이 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결국 통과시켰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습니다. 박지리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이후에 73일 만에 두 번째 장관 해임안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이렇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조를 하든 수사를 하든 진상을 딱 밝힌 다음에 책임자를 가려서 할 문제지 지금 정치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응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면서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든 야당의 해임 건의안 처리는 일사불란해 보입니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과 무소속까지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 무소속까지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 182표로 통과됐으니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야당 성향의 표가 다 합하면 182표입니다. 국민의힘은 해임하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정진석은 이재명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겁니다.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전원 사퇴했습니다. 일단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만 합니다. 결국 국정조사도 파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도 강경 자세입니다. 이재명 방탄용인이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불수용 시에 탄핵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이상민 해임을 하지 않으면 이상민 탄핵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의 상정에 가결시키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이상민 장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탄핵을 하려면 법률적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구성하기가 꽤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국회는 고함 소리로 인해 시장터 같았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진표 의장을 겨냥해서 사퇴하라고 했고 민주당에는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외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이 지킬 사람이 있냐는 막고함으로 맞불을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도대체 국조합의는 왜 했을까요?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임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결론은 역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것입니다. 송은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 말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절대 다수당으로서 힘자랑과 근육자랑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근육 터진다. 제가 이거 듣다가 폭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본회의장은 이 말로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만배가 석방됐을 때 이 구치소 앞으로 마중을 나온 헬멧맨을 기억하십니까? 서울 구치소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 서 있었던 사람 말입니다. 검찰이 그 헬멧맨을 대장동 수익 빼돌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중앙지검 반부패 일부는 어제 13일 오전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수익을 숨기는데 도움을 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과 그리고 이사 최우양을 체포했습니다. 헬멧맨은 바로 최우양입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와 이한성 최우양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그리고 김만배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법원에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에 대해 휴징 보전을 청구해서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죠. 그게 4천억이 넘습니다. 검찰은 이후에 김만배의 차명 재산들을 계속 추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된 이한성은 구속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천화동인 1호 공동대표입니다. 이화영은 이재명의 최측근인데 상방원에서 뇌물과 정치자금 3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죠. 최후양은 상방울 대표 그리고 상방울 그룹 부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업인으로 알려져야 하는데 이분 호남 조폭으로 또 유명하죠. 2017년 한국 유교의 총본산인 성균관 부관장직에 올랐습니다. 최우양은 말씀드린 대로 호남 조폭으로 알려졌는데 2014년 상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도 연루됐다고 합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작년 10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만배에게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러자 최우양은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에 떡 나타나서 김만배를 호위하며 미리 준비한 차량에 김만배를 태워서 보낸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는 김만배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도 휠체어를 타고 대장동 재판을 방청했다고 합니다. 김만배는 이런 최우양에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 중 일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2020년 2월 최우양에게 20억 원을 송금했고,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최우양이 운영하는 회사에 김만배가 3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최우양은 이 돈으로 모 중소기업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김만배는 또 대장동 수사가 진행된 작년 10월경에는 최우양에게 3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대장동 뉴스입니다. 유동규의 폭탄발이 나왔습니다. 유동규는 그동안 또 뉴스에서 조금 멀어진 듯 했는데 이번 폭탄발은 또 아주 휘발성이 높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2일, 그리고 이틀 전에 KBS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위해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에게 돈을 건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위해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 이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유동규는 2013년부터 2014년 그 사이에 정진상에게 세 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비 명목으로 1,0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거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하기가 어려운 것들, 아무튼 그 다음에 남들이 못 챙길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챙겼다. 정진상은 이 3천만 원을 포함해서 유동규에게서 총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월 9일 구속 기소됐죠. 그러나 유동규는 그 2억 4천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와 그리고 이재명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여기서는 근거를 댄다고 하든 그건 또 반론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건 또다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유동규는 정진상의 모든 일을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공유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빛과 그림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대장동에 관련된 여러 중요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정진상이 결코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이재명과 함께 처리를 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유동규는 또 정진상, 김용과 2009년부터 의형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동규는 나중에 화천대유 김만배가 이 의형제, 3명의 의형제에 합류한 이후에, 그 4명이 됐겠죠. 이 의형제에 합류한 이후에 정진상이 자신에게 김만배와 잘 지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만배와 조금 다툰 적이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정진상한테 전화가 왔다. 나보고 잘하라고 그랬다. 왜 잘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생각보다 세다. 네가 잘해야지라고 했다. 유동규는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했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보도가 나오자 이 국민의힘 김기현이 이재명을 두고 게임 오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또 언론을 탔습니다. 김기현은 13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특미까지 조여오던 유동규의 칼날이 이제 이재명의 정치적 목숨을 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김기현이 그 뒤에 덧붙인 말은 한자리 비수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는 인광보는 망국불변이 진리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철질한 정치탄압 희생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헛된 완전 범죄의 꿈도 이제 접으시기를 바란다. 어차피 게임은 끝났다. 게임 오버다.